노영희 변호사, 최진봉 교수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유죄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때 보석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언급도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심에서 성창호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하면서 불공정 재판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바뀌고 또 판사가 누구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졌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차문호 부장판사인데요. 네. 형사고법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형사 2부 부장판사님인데 이분이 사실은 상당히 그동안의 불공정 재판 논란에 대해서 좀 불쾌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그 정답을 찾기 위해 고뇌하는 고독한 수도자다 이런 말까지 사실은 했습니다. 오늘 이례적으로 재판에 앞서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 결과나 재판 과정에 승복할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기피 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차문호 부장판사가 왜 이런 얘기까지 했느냐 하면은 이분은 서울법대 출신으로 23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신 분인데 이분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근무할 당시에 네. 전속 재판 연구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전속 재판 연구관이 보통 3명이 있는데 1년 정도씩 하는데 이분은 2년이나 했고요. 보통은 재판 연구관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말 하면 조금 그렇지만 사노비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은 그 대법관 밑에서 상당히 가깝게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네. 또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가 네. 이번 재판에 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이제 그동안 있었었고요. 더 중요한 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영장을 집행을 이제 종료시키면서 네. 그러니까 구속을 시키는 걸 연장을 거부한 또 사례가 있었었고요. 또 반면에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니까 그렇죠. 진보 진영 판사 아니냐 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 진보 진영 판사니까 우리 쪽에서는 오히려 더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또 사실은 보수 쪽에서 하고 있지만 네. 우리법 연구회라고 해서 무조건 진보다 이렇게 또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이 또 특이한 건 2017년도 11월 달에 대전고등법원에 계실 때 네. 여고생 집단 강간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10대들이 전부 다 저질렀거든요. 6명이.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집행유예를 또 선고한 적이 있어서 네. 이게 또 좀 판결이 좀 이상하다 이런 얘기도 나왔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얘기되고 있는 그 성창호 부장판사의 사건에 대해서 조금 불쾌감을 표시하면서 나는 네. 공정한 재판을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했다는 기피 게 신청할 중요합니다. 거면 언제든지 기피 신청해라고 했으면 그렇죠. 재판부가 재판 중간에도 심지어 결심 공판 이럴 때도 피고인 측에서 기피 신청을 이 판사에게 판결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네, 원칙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그런 식의 기피 신청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고 네. 그러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난 도저히 못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물론 신청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죠. 또 받아들여지냐는 또 다른 별개 문제고요. 문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것은 나는 절대 불공정한 재판을 사사로운 이익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본인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매우 강한 메시지로 읽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문제는 예. 앞서도 두 분 의원님들하고 이야기했지만 2심 판결이 나올 텐데 2심 항소심이 시작됐으니까요. 만약에 1심이 뒤바뀌면 예.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는 여당이 저렇게 세게 압박을 넣어서 영향을 받은 거다 그럴 거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또 그대로 유지가 되면 또 진보 진영에서 그 양승태 밑에 있던 판사라서 그런 거다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분의 노영희 변호사 잘 설명하셨지만 이분의 전력을 봤을 때 이분이 우리법 연구회라고 하는 소위 이제 진보 진영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임이 있었다는 이유로 만약의 경우에 만약에 판결이 바뀌어서 무죄로 만약에 판결이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보수 진영에서는 비판을 할 수 있고요. 또 진보 진영 같은 경우는 만약 계속 같은 판단이 나오게 되면 지금 전속 재판 연구관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럼 그 관계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래서 판사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의식하지 않고서 재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공정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공정하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뭐 어떤 형태든 재판의 결과가 나왔을 때 재판의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 차원에서 저는 비판하고 분석하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게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네. 이런 부분은 법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뭐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만 저분이 어떤 뭐 역할을 했었고 그 전에 어디에 소속돼 있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네. 했다 이렇게 판사의 예. 뭐 배경을 보고 그렇죠. 네. 그런 걸 가지고 비판하게 되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해서 뭐 얘기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이제 판사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판과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네.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오늘 김경수 지사 재판 출석하는 모습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48일 만에 법정 구속된 지 48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네. 수갑은 차지 않는군요. 네. 별도의 입장 없이 네. 재판장으로 들어섰습니다. 핵심 쟁점을 뭐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요.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드루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네이버에서 댓글에 관련된 조작, 여론 조작을 할 때 네. 사용한 프로그램이 킹크랩이라고 하는 건데 이 킹크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 김경수 지사 앞에서 시연했느냐, 네. 그리고 또 킹크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가 첫 번째인 것이고 두 네. 번째로는 알고 했었느냐 또는 지시했느냐. 그렇죠. 또 네. 내지는 암묵적으로 방조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포함이 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으로 당시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것들이 있었었는데 드루킹 측이 그렇죠. 네. 그런 보고들을 우리가 이런 거 댓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보고들이 실질적으로 이 김경수 지사에게 직접적으로 행해졌느냐, 네. 또 그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총괄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좀 핵심이 됐는데요. 여기서 변수는 드루킹의 말을 신빙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실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지금. 정황 증거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실현하는 장면을 사진이 찍혔거나 아니면 무슨 뭐 거기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정황상으로 봤을 때 네. 그 소위 드루킹 일당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김경수 지사가 그날 거기에 방문한 내용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이 네. 점이 지금 이제 네. 재판부에서 받아들인 부분인데 이 점은 이번에 아마 그 변호인 김경수 지사의 변호인 측에서 아마 이 부분을 탄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시간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 그 킹크랩 시연 장면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부분들을 네. 변호인들은 주장을 할 거고요. 그 둘 차이를 어떤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자,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심에서 드루킹이 그 산채인가요? 네, 자기들 그 파주에 있는. 네, 파주에 있는 그 출판사에 있는 그 장소에 김경수 지사를 불렀고 그렇죠. 김 지사가 간 것까지는 확인이 됐고요. 네. 거기서 자 이렇게 우리가 킹크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하고 시연했다는 것이 드루킹 측의 그렇게 주장이고 주장이죠. 맞습니다. 김 지사 측은 그런 기억이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재판부가 확인해 봤더니 실제 저녁에 8시 7분부터 23분까지 시연해서 로그인 기록이 있더라라는 있다. 거고. 그러면 이제 김 지사 측은 그 로그인 기록이 있다 한들 예. 그 시간에 우리가 본 보지 것을 않았다. 어떻게 증명할 그렇죠. 것이냐. 바로 그거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맞게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이런 거예요. 간 건 맞다 그 시간에.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또 그 드루킹 일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1시간 동안 온라인 정보 보고를 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한 걸로 돼 있어요. 식사를 20인분 준비하라고 드루킹이 지시한 걸 보면 네. 김경수 지사가 방문하고 나서 거기서 같이 식사도 하고 1시간 동안 온라인 정보 보고 받고 그리고 킹크랩 시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김경수 지사가 도착한 시간이 7시에서 7시 20분 사이예요. 왜냐하면 7시 20분에 김 지사의 기사가 식사를 한 그 카드 네.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려주고 식사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시 7분이에요. 그럼 1시간이 안 되잖아요. 정확히 따져 1시간인데 그러면 식사하고 그리고 나서 온라인 정보까지 듣고 나면 1시간 이미 지난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실제 본 게 아니라 네. 드루킹 일당이 자기들끼리 시연해 본 것이 아니겠나라고 네. 지금 김 지사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8시 7분경부터 16분가량 킹크랩의 시연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재판부가 그걸 인정한 것은 그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하나가 있었었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네이버 아이디 3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면서 이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로그 기록이 있었다는 건데요. 네. 네. 그러한 종류의 로그 기록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김경수 지사 앞에서 시연했다는 직접 증거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 그 드루킹 일당의
한 명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시연을 보자마자 한 5분 있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 지사가.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김 지사가 만약에 8시 7분부터 23분까지 시연을 봤다라고 한다면 23분부터 한 5분이면 한 8시 30분 정도는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김경수 지사는 9시가 넘어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실제 이와 관련해서 김동원 씨, 즉 드루킹 쪽의 사람들이 얘기한 것이 사실은 따져보면 하나도 안 맞는다는 게 바로 김경수 지사 측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의 말을 어떤 식으로 믿을 것인가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김경수 지사가 내가 그것을 보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까? 드루킹이 그것을 김경수에게 분명히 보여줬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까? 원칙은 검사가 네. 실제 김경수 지사 앞에서 시연이 있었고 김경수 지사가 그것을 용인했다, 끄덕이는 방식으로든 뭐든지 간에 그걸 그것을 검사가 입증해야 되는 되죠. 거죠. 네. 그런데 검사가 입증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이 하나가 바로 김동원 씨, 드루킹의 진술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둘리라고 하는 사람의 뭐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시연했다는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럼 과연 직접 증거로서 역할을 할 만큼 강력한 증거가 되느냐? 네. 이제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문제인데 1심에서는 그걸 인정했고 네. 2심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심에서 역시 쟁점이 됐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 드루킹 측이 제안했는데 예, 또는 김 지사 측이 제안했는지 그렇죠. 또는 그 제안을 받아주면서 뭔가 대가성 있는 대가로서 예. 댓글 조작의 대가로서 이걸 주려고 했는지 이 부분도 쟁점인 거죠. 그렇죠. 이 네. 공직선거법과 연관된 부분, 6.13 네.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로 출마하면서 네. 자기가 도지사로 출마해서 도와주면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 드루킹 측의 주장이에요. 네. 근데 김경수 지사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네. 그러니까 드루킹 측에 김동원 씨가 자꾸 찾아와서 본인을 거의 뭐 협박 비슷하게 자리 내놔라,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까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고 네. 그것 때문에 한 차례 인사수석실에 추천한 적은 있다. 이력서를 받아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추천의 방법이었지 본인의 선거를 도와주면 그 대가로 이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한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이 주장이 서로 다른 거죠. 결국. 김동원 씨는 그걸 그러니까 주겠다고 얘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김경수 네. 지사 측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고 김동원 씨가 워낙 괴롭히기 때문에 한 번 그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청와대에 전달한 적은 있다. 그건 네. 정상적인 인사 추천이었다. 이렇게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죠. 네. 여기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센다이 총 영사직이라고 하는 거를 과연 김경수 지사가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 신분인데 네. 국회의원이 그런 식의 제안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천은 가능하겠지만 본인이 거기에 임명할 수 있는 임명 권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자신의 권한도 아닌 것에 대해서 뭐 어떤 대가로 그것을 주겠다라고 과연 제안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이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만약에 유죄 나오면 이미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집행이 유죄 나왔죠. 나왔지만 집행유예로 나왔죠. 네. 저 10개월인가? 지금 그렇죠. 10개월인가 예. 나왔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만약에 인정되면은 이거 지사직도 날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된 그렇죠. 거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를 김경수 지사 측에서 증인 요청했다는데 이건 뭘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김동원 씨가 그동안에 말을 자꾸 바꾼 부분이 있어서 네. 김동원 씨의 주장이나 진술에만 근거해서 본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1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네. 결론적으로 신빙성을 탄핵시키기 위한 방편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 김동원 씨의 진술이 계속 뒤바뀌고 있는 시점이나 네. 그런 식으로 뒤바뀌었을 때 누구에게 이득이 갈 것인가 하는 네. 것들을 중점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도 요것만 여쭤보고요. 자, 보석 심리하고 다음 재판 때 4월 11일 때 이후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네,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에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판사 출신인데 네. 이거 봐서는 모른다고 했는데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보석을 허가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냥 보기에 저 말만 들으면 네, 그러니까 사유가 없다면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일반적으로 봐서 김경수 지사가 보석을 불허할 사유, 예컨대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거의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저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보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마 민주당이나 정치권에서는 혹시나 그런 말을 했다가 또 다른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판사에 네.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 같은데 저 말 그대로만 보면 정말 일반인들이 볼 때 김경수 지사가 그런 어떤 불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면 보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만약에 보석 그 심리를 앞두고 있는 재판부라고 한다면 보석을 하겠네 말겠네 혹은 보석 사유는 어떤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이례적으로 저런 식으로 뭐 보석을 하지 않은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이 맞다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본인의 심증을 조금 드러낸 게 아닌가라는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재판이 4월 11일이고 네. 그때 보석 여부가 결정된다니까 뭐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 노영희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